일정 이상 올라가면 진입이 좀 힘든 그게 장벽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진입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은근슬쩍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그렇지. 미국의 대학 이런 순위가 서울보다 높은데 서울대 뭐 이런 식으로 막 논리와 아무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얘기해. 오늘 내가 이제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하고 책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대학생 때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제가 어저께 쫑PD랑도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쫑PD한테 뭐 아직 쫑PD가 좀 25살밖에 안 됐어요. 아직 되게 어린 나이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전라도에서 되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벤츠 타고 다니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쫑PD는 이제 휴학을 하고 올라온 거예요. 처음에는 차가 너무 좋고 이런 생활을 해보고 싶고 같이 일해보고 싶어서 올라와서 이제 알파카 거랑 토파사의 메인 편집자로서 기획자이자 편집자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쫑PD가 제 채널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열정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되게 필요한 존재예요. 전 쫑PD가 없으면 아마 제 채널의 편집 이 속도나 편집의 템포를 맞출 수 있는 편집자 좀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쫑PD가 떠나거나 이런 게 좀 두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쫑PD 뭐라 그랬냐면 대학을 휴학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해서 대학을 졸업 마쳐라. 쫑PD는 이제 어쨌든 저를 보고 뭐 영정이를 보고 부동산 중개범위를 보고 뭐 A원을 보고 또 제가 하는 다른 일들을 보고 하면서 어쨌든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으니까 서울로 올라온 거잖아요. 학업을 중단하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나이 때 학업을 중단할 나이가 아니다.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타이틀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학이 가지는 의미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무조건 편입해서 대학을 졸업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진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늦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반적으로 맞는 근데 내가 대답을 저는 타이틀 효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수적인 것이고 이 한국 사회의 이 단계에 있어서 이 단계를 마치는 것이 단순히 졸업장을 딴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편입도 더 좋은 생각이고 편입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들어갔던 곳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오는 것이 가지는 의미, 마무리가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생각해보니까 싫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춰야만 본인에게 어떤 뭐라고 표현해? 나 이제 단어가 너무 많이 들었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저도 그래요. 다 그래요. 저 나이 드니까 생각이 잘 안 나. 본인에게 어떤 끝났다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에 더 좋은 방법은 제가 보기엔 편입이 정확한 표현인 게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학교 외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보다는 학교 안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훨씬 더 부합하는 거죠. 이 마치 수학 시간에는 수학을 공부해야 성적이 좋은 것처럼 수학 시간에 꼭 영어 공부하면 수학 시간에 영어를 공부하면 앞에서는 수학 얘기가 들리고 여기서 영어를 해야 되는데 효율이 진짜 많이 떨어져요. 다니고 싶지 않은 학교를 다니면 좀 그런 효과가 있긴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지금이라도 갈 수 있는 가고 싶은 학교보다도 학과가 훨씬 중요하겠죠. 그런 것에 가셔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자기 생활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비즈니스가 있고 이걸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지금 당장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굳이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이 기회가 너무 크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나이 때 대학을 다시 간다 해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 사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대학생들 널널하잖아 솔직히. 지금처럼 많은 시간은 못 쓰겠지만 인발부에서 한 50% 정도 에너지를 또 쓸 수도 있고 편집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전체 기획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대학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그 의미는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의미가 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또 창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중고 집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쫑PD가 대학을 중간에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는 솔직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한 오판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얼마든지 졸업하고 할 수 있어. 늦지 않았거든. 공부는 20대 키커트야 30대 초반까지밖에 못해. 나를 뭔가 쌓아가는 공부는. 두 분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시간이 충분히 들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쫑PD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마도 영상을 보면 다른 분들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저한테 진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요. 제가 뭐 실업계 어디인데 맞아요. 대학 꼭 가야 되나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조그만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2살인데 아예 대학을 안 갔대요. 지금이라도 토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좀 해주고 싶어서. 근데 잘 모르는 사람 질문을 받으면 그냥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 이제 쫑PD님을 몇 달 동안 봐왔고 전 사람 보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분이 진짜로 가진 게 많다는 거는 제가 진짜 보장을 해요. 그래서 약간 애정을 담아서 얘기를 드릴게요. 벤츠 탄다니까. 그런 거
키워드가 하나는 중거 집단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부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만나는 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하고 나왔다고 하는 부분이 내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풀이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데 학교의 맞아요. 간판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하면서 생각의 틀이 구체화됐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완결성을 가지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점점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지금 내가 잘하는 건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검증하게 돼 스스로를 믿게 돼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 지금도 잘 살고 있나를 믿게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온 길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면 앞으로 조금 더 그 한 발을 자신감 있게 내딛는데 저는 이게 되게 자신 없어 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후퇴하는 분들도 봤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은 나에 대한 자신감을 심는 단계로 조금 더 공부, 교육 단적인 예로 저는 37살에 MBA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갔었어요. 20대 이때 중간으로 넘어오면 훨씬 그 가치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절이 돼서 이 사람들을 못 볼까 하는 걱정은 1도 안 하셔도 되는 게 내가 좋은 사람들이 되면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연락을 해서 찾아와요.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쫑PD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편입을 한다든지 하면 어떤 학과를 가고 싶어요? 지금은 건대부동산 학과를 제일 네. 생각 중이에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좀 요즘 관심이 생기고 있는 쪽이라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얘기해. 모든 선택을 할 때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지식 하나 가지고 아니면 기술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떤 걸로 벌벌이를 할 수 있고 이걸로 내가 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학 졸업장이나 아니면은 MBA나 이런 것들이 후에 생길 수 있는 변화나 아니면은 두 번째 선택에 대해서 보장을 어느 정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장보다는 기회를 더 많이 열어줄 수 그렇죠. 있죠. 이제는 맞아요. 보장하는 시대는 보장을 끝났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두 번째 선택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 시대랑 다르잖아요. 요즘 시대의 고졸이라는 거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메이저로 진입할 때에는 굉장한 장벽이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학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말을 안 하는데 통계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은 사회가 바뀌어서 대학에 안 나와도 그냥 뭐 이제 랩하다가 유명해져서 돈 많이 번 사람들도 있고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사회도 그렇고 유럽 사회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회의 상층부의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큰 기업의 뭐 CEO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어. 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단순히 그냥 성분노사 사기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람을 만나고 교류할 때 학교 어디 나왔는데 고졸이야 라고 했을 때 받는 디스어드밴티지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은 영업을 정말 잘해 보험을 많이 팔아가지고 막 100억을 벌었어 이런 걸로 커버가 안 된단 말이야. 그 정도 금액으로는 커버도 되지도 않고 물론 그 사람 100억 벌면 잘 먹고 잘 살겠지만 그것만이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어떤 집단 군 자체가 완전 달라져 버려요. 기회도 다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정규 교육을 잘 안 받고도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건 나도 알지만 확률로 보면 어떤 게 더 확률이 높겠냐 이거지. 기대의 이익으로 보면. 네, 확률이 그리고 문제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다른 뭐 사회적인 걸 써놔가지고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면 말씀하셨지만 20대가 진짜 좋은 나이거든요. 효율이 높은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건대 부동산학과를 갔다 또는 이제 그와 비슷한 곳이라도 갔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뒤에 만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일 이런 게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선택이 될 것이고 이 일을 하면서 밟아오는 스텝들은 항상 그런 구체적인 일에 관한 것들 뿐이겠지만 학과라든지 뭐 학위라든지 그것만으로도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지는 건 확실해요. 아주 좋은 기회지만 지금 그거를 바로 다루치면서 구체적인 일에만 하겠다라는 거는 안 좋은 선택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이 기회비용이 그렇게 안 큰데도 불구하고 학업을 포기한다는 거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건 너무나 리스키한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지금 혹시 공부하기 싫은데 다막 뭐라고 이러는 일도 생각 안 하는데 갑자기 학교를 가라고 왜냐면 이제 쫑PD를 대상으로 한 게 여기 있기도 하고 20대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일 텐데 왜냐면 쫑PD는 주변에 이제 대학을 안 나왔는데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옆에서 진짜 보고도 있고 반면에 이제 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고 뭔가를 이뤄내는 것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이지가 얘기한 것처럼 확률의 문제와 기대이익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두 번째로는 일정 이상 올라가
올라가게 되면 물론 나도 뭐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느낄 때에는 일정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야 학위라든가 이게 갖는 의미가 생겨.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단순 노동만 한다 이럴 때는 학위가 필요가 없지. 근데 일정 이상 올라갈 때 그 리그에 속하질 못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데 평생을 따라다니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해. 안 간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고등학교 때는 시켜서 한 거잖아요. 지금은 목표가 생기면은 아예 달라요.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생각해보면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는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남들 다 하니까 같이 따라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결국 어떤 목표가 생기고 나서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앞에랑 효율이 차원이 다릅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쫑 PD는 이제 생활물정을 아예 모르고 경험해보지 않았던 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할 거야. 왜? 대학 수업만 들으면서 뭐 취업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만 한 학생과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사업하는 진짜 그 출발점이 뭐 다르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을 진짜 하는 사람들 옆에서 경험해보고 가는 것과는 그 완전 천지 차이거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 1년 정도 경험했으면 됐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직접 할 게 아니면 거기를 갔다 오고 나면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 거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다. 아예 열심히만 한다면.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바로 끊고 학원 그리고 바로 공부 시작해야 돼. 대신 편집은 계속하고. 원래 조언의 미학은 적절할 때 끊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쫑 PD가 편입에 성공해서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 내가 첫 학기 등록금 내줄게. 내가 첫 학기 등록금 내줄게. 너무 멋있다. 내가 그건 낼 이거 편집 안 할 거야. 내가 약속. 친구로 나가야 편집이 돼. 아니라 제일 앞에 인트로 얘기. 아니 내가 진짜로 약속할게. 이건 내가 내줄게. 근데 진짜 애정이 묻어난다. 내가 내줄게. 혹시 외국 대학입니까? 그거는 좀 하버드 가고 이러면 좀 그거는 한 학기에 뭐 4천만 원, 뭐 5천만 원. 뭐 대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뭐 일정 이상 올라가면 진입이 좀 힘든 그게 장벽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진입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은근슬쩍 무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둔하거나 아니면 그 집단에 안 들어가서 그래. 그 안에서만 있어서 그래. 그리고 뭐 기대 이익, 확률이라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세 번째로는 뭐 우리들이 다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경험을 이렇게 쌓고 갔다 오면 굉장히 많은 내공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네네. 사실 저도 이제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형님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중단하고 왔던 거거든요. 근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막상 별거 없잖아. 제가 너무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이제 상담 아닌 상담을 원래 사실 어저께 광주 갔다 오면 옆에 딱 앉혀놓고 4시간 동안 계속 하나 얘기했어. 질문했는데 4시간 동안 설명을 듣고 원하는 거 이상하게 자꾸 그러면 터보님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나이가 아주 많이 들고 더 이상 새로운 것도 다 안 하고 싶고 뭐 이런 삶의 가치를 가진 분들은 다른 얘기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삶, 발전이라는 게 사회적 스테이터스도 있을 거고 돈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성일 수도 있을 텐데 다 망라해서 발전이라고 보면 발전된 삶을 살고 싶으면 난 대도시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이데거가 그랬나요? 하이데거처럼 혼자서 책 읽으면서 공부해가지고 뭔가 하는 사람 천재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과 교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기의 생각이 깨고 넓어지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생각이 넓어지고 깨는 게 그냥 내가 소득이 높아지고 뭐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 더 깊어지고 더 고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만나야 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야 돼. 한 집단에만 머무르다 보면 매몰돼 버려.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세상의 전부인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내적으로 교류하고 많은 거를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똑똑해. 내가 아는 게 없으면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이러다 끝나. 그거는 사실 나는 교육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대학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학 나와봤자 어차피 뭐 대기업밖에 못 들어가고 월급쟁이고 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내가 좀 못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대학 이런 순위가 서울대보다 높은데 서울대 뭐하러 가? 이런 식으로 막 논리와 아무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논리는 너무나 쉽게 깨지거든요. 어쨌든 사회의 큰 흐름에서 메이저 집단에 계속 속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건대 부동산학과에 좀 PD가 갔을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죠? 부동산에 엄청 관심 많은 좀 PD 또래 또는 좀 PD보다 어리거나 그런 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맨날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근데 한솔이가 건대 부동산학과 나왔는데 잘 모르긴 해. 왜 그래?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부동산에 정말 집중되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요. 예를 들어서 한 40명 만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 그런 것들도 다 교류하고 다 알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할 수 있고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할 거죠. 네. 기회가 되면 스페시픽한 주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왜 50년대에는 한 명의 CEO가 근로자의 20배 봉급, 30배 봉급밖에 안 가져갔는데 왜 지금은 1000배, 2000배씩 가져가는 게 정당화되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정당할 수 있느냐, 철학적인 주제부터 뭐 실제로 경제적인 효용, 인센티브제가 만들어내는 사회 발전, 뭐 경제 발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구독자들이 요청할 경우에 더 스페시픽한 주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토론해보는 것도 기획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것 같아요. 책 한 달에 몇 권이나 읽으세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전에 저는 책을 원래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어서 한 달에 읽는 책이 대체로 한 10권만 돼도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숫자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서 읽고 싶은 책을 놓쳤고 800페이지 책을 보니까 이건 읽는데 얘만 보름이다. 이래서 결국은 흔들리더라고요. 지금은 몇 권을 읽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얼만큼을 접하냐의 기준으로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접하는 게 일주일에 한두 편. 변호사님은?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